자, 오늘은요, 메리츠증권 도곡금융센터 이권희 차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와, 방송으로만 뵙다가 실물 영접하네요. 네, 저도 방송으로만 뵀다가 실물이 낫나요? 방송이 낫나요? 저는 한번 뭐 어디 갈매기 집에서 한번 뵌것 같아요. 아, 그때 저를 보셨습니까, 차장님? 아 예, 진짜요? 네. 확인해봤죠. 누가 사진 찍었나 해서 확인해봤죠. 세상 참 좁습니다. 아, 정말 빠르십니다. 네. 아, 어쨌든 이렇게 방송으로 뵙다가 오늘 이렇게 뵈서 너무 네. 영광인데요. 오늘 어떤 얘기 할까 고민을 좀 해봤어요. 거의 이제 제가 3주 만에 나오는데 3주 동안에 고민을 했습니다. 뭔 얘기를 해야 되나. 와, 진짜요? 네, 뭔 얘기를 해야 되나. 네. 하고 싶은 얘기는 되게 많은데 네, 세상에 불만이 많았어. 근데 네. 이제 일단은 오늘은 최근에 이제 이슈들 보면 이제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컨셉을 잡고 가야 되는지, 그러니까 특히 뭐 신재생 에너지는 어떻게 해야 될 건지, 뭐 분명히 이거는 뭔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맞아요. 주가는 재미가 없고 맞아요. 관련해서 뭐 비전이 있다고 샀는데 계속 빠지기만 하고 예, 재미가 없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OCI도 좀 주목을 받았죠. 이제 2011년, 12년 이때 난리가 났었던 종목입니다. 그때 OCI 안 사면 바보. 진짜요? 동양제철화학. 네. 그죠? 엉덩이 엄청 무거운 종목으로 네. 알고 있었는데. 그때는 거의 뭐 테마주처럼 날아갔던 종목. 진짜 약간 맞아요. 도중이 같은 느낌인가? 예, 그러니까 거의 후지산 하나 만들고 내려온 종목인데 예, 그 종목이 그때 이제 폴리시 뭐 이제 OCI는 투자 포인트 굉장히 단순하죠. 투자하시기 되게 편한 종목입니다. 공부할 것도 별로 없습니다. 폴리실리콘, 네. 그러니까 태양광 패널 재료를 만드는 회사. 그러니까 폴리실리콘을 뭘로 만드냐? 주사로 만드는데 한마디로 모래로 만드는 겁니다. 예. 근데 이 폴리실리콘의 가격, 국제 가격 흐름이 있습니다. 사이트 들어가시면 찾을 수 있는데 요즘에 뭐 검색 다들 잘하시니까 이 가격이 옛날에 뭐 킬로그램당 뭐 200불 막 이랬던 때가 있었습니다. 네. 지금 엄청 싸죠. 예. 근데 엄청 싼데 최근에 또 그것도 이제 중국에서 가격 통제한다 그래가지고 맞죠. 폭락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얘는 태양광 관련주인데 폭락을 했어. 중국 때문이래. 네. 중국 나쁜 놈.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네. 그럼 중국이 왜 그걸 가격을 통제를 하는지. 그럼 앞으로 태양광 산업은 어떻게 가고 있는지, 지금 갈 것인지 가고 있는지, 네. 가고 있는지 갈 것인지 이렇게 해야 되죠. 예. 그렇게 보는데 네. OCI 갖고 계신 분들은 날벼락이죠. 저 짱깨 새끼들 때문에 완전 바보 됐다. 맞아. 중국 새끼들 믿을 놈들이 못 돼. 뭐 이렇게 하시는데 네.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안 되는 게 중국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수출 산업이자 가장 큰 내수 산업입니다. 태양광이. 그래요? 그죠. 예. 네. 중국에 사막이 많죠. 아. 그냥 깔면 됩니다. 걔네는 그냥 태양광. 중국의 발전 비중의 거의 10한 5% 가까이 지금 태양광이 하고 있고 태양광 풍력 포함해서 한 15%가 넘습니다. 네. 그러면 결국엔 지금 우리는 부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전에 한번 생전 저는 손님들이 전화를 잘 안 하시는데 저한테 제가 말투가 별로 안 좋아서 그런지 제가 주로 전화를 합니다. 예, 필요할 때만. 네. 근데 전화가 오셔가지고 이 원전 관련주를 사는 게 어떻겠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건 안 사시는 게 맞을 것 같다. 근데 좀 이따도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네네. 원전 관련주 중국에서 50기 뭐 100개까지 더 늘린다라고 하는데 100개를 더 짓는다고 하는데 그런 발표를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네. 근데 중국은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지금 굉장히 많이 높이고 있는 중에 네. 지금 당장 제일 많은 발전이 석탄입니다. 우리나라도 석탄이 제일 많습니다. 석탄 발전소, 네네. 유연탄 발전소. 우리나라 예전에 그 연탄가스 마셨던 그 연탄 무연탄이고요. 무연탄과 유연탄의 차이는 무연탄은 굉장히 좋은 석탄이고 유연탄은 거지 같은 석탄입니다. 네. 네. 한마디로 연기가 나냐 안 나냐. 그렇죠, 그렇죠. 예. 옛날에 연기가 안 난 무연탄을 우리가 썼을 때도 일산화탄소 중독이 났었는데 유연탄은 연기가 부진한다는 얘기죠. 그죠? 네. 근데 전 세계가 유연탄 비중이 훨씬 높습니다. 근데 그걸로 발전을 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제 뭐 온실가스, 환경이 안 좋겠네요. 뭐 그다음에 미세먼지 이런 네. 게 안 좋은데 네. 중국이 지금 한동안 우리나라 미세먼지 이슈 엄청 있다가 지금 없어졌죠. 그렇죠. 중국이 공장을 안 돌릴까요? 상해 봉쇄 이후로 없어졌어요. 코로나 때문에 없어졌다 그러고 봉쇄 때문에 없어졌다 그러고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걔네들이 석탄 발전 비중을 계속 조금씩 좀 줄이고 있습니다.
얼마나 비중이 컸으면 조금 줄였다고 그렇죠, 영향이 그렇죠. 따구나. 그 정도로 되는 겁니다. 예. 아, 그러면 설탕 발전 비중을 점점 줄이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워낙 인구가 많고 네. 발전을 막 하고 있고 전기 소모량이 인당 전기 소비량이 굉장히 늘고 있죠.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뭐 그 신발 관련주 관련돼서 투자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컨셉은 딱 하나였습니다. 중국 애들이 신발을 2개, 3개씩 갖기 시작했다. 원래 하나만 갖고 있어요, 신발을? 아 모르시는 분. 저도 지금 나도 생각해 나도 세 개인가. 여기 중국인이 계십니다. 저 신발을 그렇게 썩 좋아하진 않아서. 예, 그러니까 뭐 저희 어렸을 때 이제 80년대 뭐 제가 이제 국민학교 다닐 때 예. 초등학교 다닐 때 네. 그때는 보통 운동화가 2개 있으면 부자죠. 하나가 떨어질 때까지 신고 그게 떨어져야 사줍니다 어머니가. 그래요? 네. 그런 게 예전에 중국이었다면 그게 이제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 같고 예. 지금 이제 신발 장에다 이렇게 막 전시해 놓죠 이제 네. 뭐 옛날에는 축구와 뭐 이런 거 따로 안 샀죠 그냥 운동화 하나로 다 하는 겁니다 그죠? 네. 근데 그런 시기대가 이제 뭐 이제 많이 벗어났는데 그건 뭐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 네네. 결국에 이제 그 원전을 늘리는데 그러면 이게 수혜가 우리나라 업체들이 되지 않겠냐? 중국 애들이 원전 짓는데 왜 우리나라를 부릅니까? 지들이 지으면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석탄 발전을 줄이면서 그 그렇죠. 포션을 원전으로 원전과 중국에서 신재생으로 같이 퍼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같이. 예, 예, 예. 네. 그러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아직 뭐 그 얘기는 좀 이따 하고 이제 아까 그래서 태양광 관련돼서 폴리실리콘 가격 추이를 봐야 된다. 그러면 OCI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폴리실리콘 가격은 떨어질까요? 올라갈까요? 떨어지지 않을까요? 가격 상한제 얘기도 계속 나오는 거. 가격 상한제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네들은 패널을 많이 팔아야 됩니다 지금. 그리고 폴리실리콘 가격이 올라가 버리면 태양광 발전 비용이 높아지죠. 그렇지 안 하겠지. 그럼. 그러면 태양광을 안 하겠죠. 그렇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착각하고 있는 게 신재생 에너지가 제가 80년대 때부터 나왔던 얘기예요. 근데 그게 안 된 이유는 가격이 비싸서 안 됩니다. 그렇죠. 효율이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발전회사 우리나라는 이제 한국전력이 하기 때문에 적자를 보더라도 어떻게 발전을 하지만 예. 그 대부분의 국가들은 사기업들이 주로 하죠. 특히 미국 같은 경우. 최근에 제가 뭐 밀고 있는 종목 중에 재령전기라는 종목이 있는데 네. 그 종목을 제가 왜 유심히 보냐면 미국발 수주가 겁나게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늘어날까? 변압기 하나만 만드는 회사거든요. 투자 포인트 간단합니다. 변압기. 고압을 저압으로 이렇게 해주는 거. 네. 근데 그 회사를 왜 그렇게 미국 애들이 수주를 할까 봤더니 미국이 전력 설비를 고쳐야 되고 어떻게든지 이제 지금 보면 전기 소비는 점점 늘어나죠. 근데 미국 발전 회사들 지금 다 뭘로 할까요? 원자력, 태양광, 풍력 뭘로 할까요? 태양광, 풍력으로 다 합니다. 왜? 그게 발전가가 싸니까. 소비자한테 10,000원에 파는데 이게 원료비가 그렇죠. 전기를 만드는데 8,000원 드는 것보다 5,000원 드는 게 좋잖아요. 그럼 자기네. 결국 중국에서도 지금 규모의 경제를 그렇죠. 위해서 잠깐은 낮춘 거니까. 그렇죠. 근데 어느 정도 통제를 할 수 있으니까. 왜냐하면 폴리실리콘의 거의 80%를 80%를 중국에서 만들기 때문에 이거 가격 통제를 해야 자기네들이 패널도 더 많이 팔 수 있고 오히려 패널 기업들은 그러면 원료 가격이 싸야 패널을 더 제대로 만들어서 팔 수 있죠. 그러니까 OCI가 폭락하는 날 현대에너지솔루션이나 하나솔루션 올라오죠. 쫙 올라갔죠. 하나큐셀이 엄청나게 열심히 하나솔루션에서 자회사가 열심히 태양광 패널을 팔았는데도 적자였습니다. 그게 왜냐? 재료비, 원료비 폴리실리콘 이런 게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럼 궁금한 게요, 차장님. OCI 같은 경우는 P는 그럼 떨어진 거잖아요. 네. 근데 혹시나 Q가 늘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예를 들면 OCI가 중국에 수출을 한다든지 이러면 규모가 커지면 P가 Q가 돼서 좀 주가가 그래도 하방은 좀 지지될 것 같아요. OCI를 제가 아주 디테일하게 파진 않았고 제가 아웃사이드는 말씀을 드리는데 네네네. 디테일하게 파면 OCI는 더 성장을 하려면 물론 이제 살아남았죠. 치킨 게임에서 살아남은 업체입니다. 국내 유일하게. 그래요. 근데 이제 대부분은 중국 회사들이 장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OCI가 살아나려면 결국에는 뭔가 더 중국 업체들보다는 플러스 알파가 있는 가격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그렇죠. 뭔가 고성능으로 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나라도 뭐 사실은 라디오 만들어서 1달러짜리 라디오 만들어서 팔았던 게 첫 수출이었는데 가전제품 수출. 그 1달러짜리 라디오가 LG 럭키 그 당시에는 이제 골드스타. 골드스타. 네. 금성이었죠. 그죠? 모르겠어요. LG 지금 LG의 전신. 네네.
그거를 팔기 시작했고 그게 1불짜리 99센트인가 그랬습니다. 이 라디오만한 손바닥만한 라디오. 그 미국 애들이 뭐였었냐면 이런 얘기하니까 되게 옛날 사람 같은데. 아, 저도 들은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 애들이 메이저리그라든지 NBA라든지 농구 경기 이런 거나 야구 경기를 많이 보는데 네. 볼 때 예. 우리도 보러 가면 해설자가 해설하는 게 안 들리잖아요. 예, 안 들려요. 그죠? 네. 그냥 보고만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기 멀리서 보면 저 새끼가 누군지 잘 모르죠. 모르지. 전광판을 보고 막 음. 이렇게 누가 나왔는지 또 봐야 되고 저 외야 끝에 앉아 있으면 저 앞에 타자가 누군지 안 보여. 그죠? 네. 그냥 방망이 하나 들고 있는 놈이지 그죠? 근데 그거를 이어폰으로 실시간 중계를 들으면서 보는 거예요. 근데 자기 팀이 져. 그러면 어떻게 화나죠? 양놈들이 더 많이 냅니다. 그 유럽 애들 봐요. 막 축구 지면 막 홀리건. 지랄을 하잖아. 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애들은 매너 좋은 거예요, 완전. 맞아요. 질 수도 있지 뭐 이러고 말잖아. 그거를 던져버립니다. 왜? 1불짜리니까. 아. 소모성 라디오. 그런 걸로 우리나라가 수출을 했던 겁니다. 이런 얘기까지 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네. 결국에 이제 폴리실리콘도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OCI가 뭔가 신규 사업을 해서 성장성을 붙일 수 있는 걸 뭔가를 만들어 준다라고 하면 폴리실리콘 가격에 너무 연동하지 않고 예, 간다라고 하면 OCI는 발전 가능성이 있겠지만 지금은 별로 저는 매력은 없다. 왜? 태양광 패널 가격은 원재료 가격은 더 떨어져야 되고 패널 가격도 더 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태양광의 보급이 더 많이 되겠죠. 그러니까 에너지혁명 2030이라는 책을 한번 나중에 보시면 네. 그게 2015년에 나온 책인데 거기에서 그때 필자가 얘기했던 얘기들을 쭉 이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이게 보면 신기술이 나오면 가격이 굉장히 비싸죠. 근데 이게 거의 뚝뚝뚝뚝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가격이 떨어져서 보급이 되기 시작하면 더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대량 생산을 하게 되고 소비가 많아지면 그러면 이제 공정을 더 단순화시키고 기업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계속 혁신 네. 사람이 만들던 거 기계 투입하고 로봇 자동화 시키고 이렇게 하죠. 우리나라 삼성전자 반도체가 대단한 게 뭐냐면 처음에 웨이퍼를 가져와서 쭉 가공해서 마지막 반도체 칩이 나올 때까지 이게 완벽한 공정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공정을 만드는데 몇십 년이 걸렸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2차 전지 공정 거지 같습니다.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그 와중에도 우리나라가 제일 잘 만들고 있는 거예요. 말씀하신 게 맞네요. 그런가. 네. 그러니까 2차 전지 공정은 지금 반도체의 거의 지금 초중반기 그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약간 주먹구구식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수율이 나오는 거를 계속 이제 조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면서 결국엔 비용을 줄이고 이익을 높여야 돼. 단가를 낮춰서 낮아지는데 결국에는 경쟁사가 많아지면 그럼 내가 기술력도 높고 빠른 시간 내에 완벽한 공정으로 만들어내야 돼. 제조업의 핵심은 그거죠. 그래서 그거를 진행하는 중이에요. 그걸 잘하는 게 지금 LG 에너지솔루션이고 삼성 SDI고 SK온입니다. 네. 그러니까 노스볼트라는 저기 그 스웨덴 새끼들이 하다가 망했잖아. 맞아. 안 되거든 그게. 네. 그게 시행착오를 엄청 겪어야 됩니다. 그게 노하우고 기술력이거든. 사실. 그래서 사실 2차 전지 기업들이, 그러니까 완성차 기업들이 자기들이 안 만들고 합작사 만들고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게 다 기술력 때문이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술도 빼오고 서로 돈도 좀 쉐어하고 거기 또 네임밸류 같이 얹혀서 가고 서로 윈윈하는 거죠. 네, 그쵸. 기업들이 합작사를 만드는 이유는. 그러네. 제가 네. 포드, GM 다 하트코드 만들까. SK온. 네. 왜냐하면 자기들이 생판 맨바닥에 헤딩하면 어떻게 해. 돈이 더 들거든. 그러니까요. 시간도 없고. 그렇죠. 그리고 어느 정도 크고 나서 다 배우고 나면 서로 찢어지겠죠 또 이제. 네. 네, 좋습니다. 지금 이렇게 딱 정리를 해주시니까 네. 산업의 아웃라인 다 그려지는데, 그럼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 봤을 때요. 네. 폴리실리콘 가격은 점차적으로 하향 안정화가 돼야만 하는 거기 때문에 그죠. OCI한테는 악재란 말이죠. 그럼 반대로 이 하나씩 폴리실리콘 가격이 떨어졌을 때 수혜를 받는 기업을 보면은 그럼 우리는 그 기업들의 주가는 상향 안정화가 되겠네요. 그렇죠. 이제 뭐 하나솔루션이나 뭐 그 현대에너지솔루션 같은 회사들 패널을 만드는 회사들은 되게 이익이 좋을 텐데 문제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이쪽을 바라보는 시선이죠. 특히 이제 국내 시선들. 태양광 그러면 중국산 패널이 너무 지금 판을 치고 있고
왜냐하면 우리나라 태양광 발전업자들 보면 그 약간 좀 깡패 같은 애들이 많고 그 저 지역의 유지라고 하면서 약간 땅 이런 뭐 약간 좀 건들건들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그닥 그렇게 뭐 어려운 일이 아니니까 땅 있고 패널 갖고 와서 그냥 설치하면 되죠. 각도만 맞으면 되고. 근데 이제 이게 너무 이제 그 옛날에 용인시 난개발 이런 것처럼 뭐 너무 이렇게 난하게 막 한 거죠. 지자체에서 허가를 해주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뭐 멀쩡한 산을 막 깎아갖고 막 해놨는데 막 무너져 내리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여론이 안 좋았지.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정치적인 성향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전 정부에서 그걸 강조를 하니까 반대파 사람들은 또 왜 원전은 박해하고 이건 하냐. 그렇죠. 네네. 원전을 박해한 게 아니라 앞으로 향후 50년 동안 원전을 더 짓지 않겠다. 앞으로 원전을 안 짓고 기존에 계획되어 있는 것만 하겠다라는 게 탈원전이었는데 네. 그래서 차츰 이게 이제 얘가 40년 정도 되면 이제 구동을 못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폐기시키는 거죠, 이렇게. 순차적으로. 그러면 저절로 원전 비중이 줄겠지, 이렇게. 네. 그 사이에 그러면 그걸 뭔가를 대체해 줘야 되잖아. 그 신재생으로 높여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정책이었는데 이게 정치적인 논리로 가면서 갑자기 무슨 원전을 다 망한 것처럼 얘기하고 뭐 신재생 에너지는 완전히 무슨 이상한 걸로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저는 그 논리들이 되게 웃긴 거죠. 그러니까 사실 투트랙으로 가야 되는 건데. 투트랙이죠. 근데 전 세계적인 추세는 원전은 줄고 있고 신재생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원전 비중은 지금 10% 아래로 떨어졌어요, 거의. 전체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 지금 30%로 올린다고 지금 대통령님이서 말씀하셨는데 미친 짓이에요, 사실은. 그냥 놔둬야 됩니다. 그냥 저절로 떨어지게. 왜냐하면 좀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태양광 풍력이 좋다. 근데 주가는 안 좋다. 그건 미리 시세가 먼저 뿜었기 때문에 그래요. 주가는 항상 1차 시세가 나오고 나서 네. 조정을 깊게 그 1차 시세가 많이 나오면 오래 조정을 받습니다. 도대체 그 시세는 언제 나왔던 거예요, 그럼 사장님? 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시세가 나온 걸. 저는 그때 매매를 많이 해서 아, 진짜요? 네. CS 윈드 뭐 이런 거 보시면 네, 그죠? 좀 옛날이긴 해. 그래. 네. CS 윈드는 최근이죠, 그나마 최근이죠. 그 풍력을 풍력은 최근에 이슈가 됐습니다. 태양광은 한참 오래전에 맞아요. 오래전에 이슈가 동양제철 됐었고. 하기 때. 근데 이제 이런 거를 뭐 근데 풍력 관련주 보면 뭐 바람이 유럽에서 갑자기 아무도 그런 거지 같은 뉴스를 쓰는 기자들은 좀 잡아다가 구속을 시켜야 돼. 일시적으로 안 보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다 엮여 있습니다. 에너지 공부를 해보면 되게 재밌는데 지금 전기 없으면 생활 못하죠. 네. 그렇죠? 하다못해 우리가 들고 다니는 이 스마트폰도 배터리 없으면 난리 나죠. 네. 식당에서 밥 먹다가 막 충전해달라고 그러고 막 그죠? 뭐 이건 이만한데 보조 배터리는 막 이만한 거 들고 다니죠. 만미리. 근데 이제 이게 사이클을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네. 태양광 풍력을 왜 해야 되냐? 그러면 결국엔 공해가 없기 때문에 하는 거죠. 친환경. 탄소 배출 제로, 그 다음에 미세먼지 제로. 문제, 풍력은 태양광은 면적이 많이 필요하고 일조량이 중요하죠. 풍력은 바람이 불어야 되고 시끄럽습니다. 그렇죠. 그게 프로펠러가 돌아갈 때 제주도 한번 가보세요. 그 조그만한 거거든요. 이거. 봤어요, 맞아요. 그 옆에 가면 윙윙 소리 납니다. 시끄럽구나. 네. 네. 깃대가 막 떨어져 나갈 것 같죠. 근데 이제 이런 단점, 항상 모든 거에는 좋은 점만 있을 수 없죠. 그렇죠. 사람도 장단점이 있듯이. 근데 그러면 결국에는 이쪽이 이걸 해야 되는데 지금 기상이변이 난리죠. 네. 지금 일본 애들은 막 지금 쪄 죽는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폭염이고. 난리고 40도 막 이렇게 올라간다 그러고 지금 유럽은 뭐 47도 막 이렇게 나온다 그러죠. 우리나라도 지금 어제 제가 제 방에 에어컨이 없어가지고 죽을 것 같았어요. 잘 때. 근데 그렇게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다 기상이변이 일어나고 있는 이유는 딱 하나라 그러죠. 지금 결국엔 탄소가 너무 많이 배출돼서 그동안 누적된 게 많아서 기온이 올라간다는 얘기인데 그럼 이거를 지금은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전쟁 때문에 잠깐 석유가 날리고 뭐 원유가 날리고 천연가스가 날리지만 결국엔 그게 해결되고 나면 또다시 유럽에서 강조했던 이런 기상이변 현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도 진행 중이고 계속 지금 신재생 에너지 확대를 할 거라고 지금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 기자들은 이게 유행 따라 쓰죠. 어떨 때는 막 써주고 어떨 때는 또 안 써주고 뭐 이럽니다. 영어를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근데 문제는 이걸 하면 단점이 있습니다. 풍력 태양광의 단점. 풍력 태양광 수력의 단점. 수력까지 다 신재생인데 친환경 에너지인데 단점은 이게 일관되게 내가 원할 때 전기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치. 그거는 그러니까 수요는 정해져 있는데 공급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잖아요. 제일 편한 게 석탄 발전이죠. 그치. 아 필요해 더 떼. 막 물질러가지고 터빈 돌려가지고 보내면 돼요. 네. 원전 더 돌리면 돼. 그죠? 태양광은 기후 온난화가 되고 더 길어지면 저장 용량이 더 커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응. 근데 그거는 온도와 상관 있는 게 아니라 일조량과 상관이 있기 일조량. 때문에 저렇게 그렇죠. 태양열이 아니라 태양광입니다. 맞아. 예. 살짝 무슨 그러니까 태양열 발전 이렇게 하고 애랑 놀면 안 돼요. 그건 이거 굉장히 무식한 태양광입니다. 저희 짝꿍한테 왜 그러세요? 저 맨날 혼나요. 근데 이제 이런 게 그러면 이렇게 불규칙해.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쪽의 단점을 부각시키는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야 그거 독일에서 엄청 많이 하는데 네. 뭐 절반 이상을 버리더라 전기를. 어떨 때는 과부하 걸릴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이 생산돼서 과부하 걸리면 전원이 오히려 셧다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걸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조절을 잘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생각을 한 거죠. 이제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잖아. 네. 이거를 그럼 남은 전기를 어떻게 활용할까에 대한 고민을 계속했겠죠. 네. 밥 먹고 그거만 하는 새끼들이 있을 테니까. 저희가 맨날 주식이 고민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네. 그러면 이제 고민을 쭉 했는데 이걸 저장해야 되겠다. 그럼 네, 저장하면 그렇죠.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야? 배터리에다 저장을 하죠. 네. 배터리. 그게 유식한 말로 ESS. 맞아 이게 이게 주식 용어들 보거나 이게 전문 용어들 보면 별거 아닌데 이렇게 막 영어를 써요. 약자를 줄임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ESS를 만들어서 저장을 하는데 ESS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이제 뭐 컨테이너 박스 같은 거죠. 그래요? 네. 컨테이너 박스 같은 큰 뭐 이 스튜디오만한 것들이 몇십 개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공간도 많이 차지하고 그러니까 불도 잘 나죠. 이게 너무 과하게 충전이 된다든지 이러면 불도 나고 막 이럽니다. 그래서 한동안 그것 때문에 뭐 난리가 났었죠. 물론 이제 요즘에 이제 그것도 이제 기술이 좋아져서 불이 안 나겠죠. 좀 잠잠해졌어요. 그럼 ESS가 있고 예. 또 하나가 있습니다. ESS를 계속 늘릴 수는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배터리를 계속 늘리면 그 배터리는 뭘로 만드는데? 또 여러 가지 광물질을 섞어서 만들어야 되고 결국 친환경이랑 지금 그렇죠. 그 배터리 원료를 만드는데도 또 공해가 생기고 그렇죠.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네. 계속. 그러면 근본적으로 저장할 방법을 찾은 게 수소죠. 우리가 과학 시간에 배운 거 H2O. 네, 진짜. 수소 두 개와 산소 하나가 만나서 물이 되잖아. 네. 그러면 물을 거꾸로 분해를 하면 전기로 분해를 하면 수소가 나오겠죠. 수소 두 개가 나올 거 아니에요. 물이 빠지고. 그 물을 떼어내고 수소 두 개만 남기자. 이 H2만 남기자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수소를 만들자라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거를 분해시키려면 전기가 필요해. 근데 그 수소를 저장하고 있으면 뭘로 만들 수 있어 다시? 수소 연료 전지 발전. 두산 퓨어셀. S 퓨어셀. 퓨어셀이라고 붙인 애들. 그렇죠. 퓨어셀이라고 붙인 애들. 만 피웠어요. 네, 그쪽이 대부분 다 뭐냐면 수소를 가지고 전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수소로 저장을 해놓다가 그걸 나중에 필요할 때 전기를 쓰면 되잖아. 네. 그럼 신재생 에너지가 필요한 건 쓰고 남는 거는 어떻게 하냐? 바로 물 분해를 시키는 거야. 이렇게 물을 계속 분해시켜서 수소를 만드는 거야. 두산중공업이 왜 그런 걸 할 수밖에 없냐? 두산 쪽에서 왜 그런 걸 했냐면 얘네가 원래 이제 담수화 이런 걸 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노하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수소가 필요한 건데 사람들이 거꾸로 수소는 폭탄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 태양광이랑 풍력이랑 떼놓을 수가 없는 건데 태양광, 저장하는 풍력, 거. 수소 다 엮여 있는 겁니다. 그러네요. 따로가 아니네요. 그러니까 독일 애들이 고민 끝에 만든 게 결국엔 수소 똑똑하다. 발전이에요.
왜 자기네들 지금 막 하다 보니까 전기가 너무 남는 거야. 그치. 순간적으로. 그런 걸 이제 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 그러면 원전은 친환경이냐 아니냐. 그죠. 이게 문제였잖아 지금 계속. 예. 친환경이죠.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발전하는 과정에는 뭐가 공해는 없으니까. 공해 물질은 안 나오거든. 이산화탄소는 안 나와. 근데 냉각수나 뭐. 근데 문제는 네. 바닷물이 뜨거워져서 문제가 생기고 그쵸. 계속 물을 냉각을 시켜야 되니까. 예. 또 하나가 뭐냐면 텍소노미 그러니까 이번에 뭐 EU에서 지금 통과돼서 막 맞아요. 행정 통과됐으니까 신기생이다. 우리나라 K 텍소노미에도 원전을 반영해야 된다라고 어떤 정부의 입장이지. 장관인가 뭐 어떤 새끼가 나와서 예. 얘기했는데 맞아요. 무식한 새끼죠. 왜냐하면 텍소노미 유럽에서 통과시켜준 이유는 스페인 뭐 저기 이제 뭐 프랑스라든지 이쪽에 원전 산업이 발달돼 있어 우리나라처럼. 그럼 그쪽은 아직도 동유럽이라든지 이런데 원전이 전기가 좀 부족하고 석탄 발전을 많이 떼는 애들한테 원전을 팔아먹어야 돼. 이해관계. 그러니까 문제구나. 우리나라도 뭐 폴란드에다가 뭐 그 원전 얘기한다고 가재 갔을 그다음 중동 이런 데 막 팔아먹으려고 하죠. 네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리백이라고 들어봤죠. 네네. 이걸 몰라갖고 난리가 났어 옛날에. 대선 토론에서. 누가? 네. 쉬운 말입니다 이게. 저도 옛날에 이거를 이제 리뉴얼 에너지 100%. 진짜요? 대생 에너지 100%라는 뜻이에요. 맞아 대생해지. 그러니까 그 애들이 말을 어렵게 만들어 자꾸 이게 그죠? 아리백이라고 말하는 거니까 더 모를 단어네요. 리뉴얼 에너지 100%. 네. 지금 애플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이제 주요 전 세계 미국에 있는 기업들, 다 하고 있어. 특히 실리콘밸리에 있는 기업들 다 아리백을 선언하고 자기네들이 만드는 모든 물건들은 신재생 에너지로 만들겠다. 맞아 실제로 애플 본사 뚜껑이 다 태양광으로 네. 맞아, 됐다. 맞아. 네. 그럼 네. 약간 ESG도 같은 결을 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근데 그게 좀 있으면 의무화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무슨 말이냐 의무화가 아니라 기업들끼리 야 너네 삼성전자 반도체 아리백으로 안 만들었으면 우리는 안 못 사 산다. 니네 거. 야 우리 회사에 납품하는 모든 회사들은 다 신재생 에너지로만 제품을 만들어서 나한테 납품해. 이렇게 가고 있는 거죠. 네네. 그거 안 하면 우리나라는 제조업이 기반인데 그렇죠. 수출이 망할 안 수 되죠. 있죠. 예, 예. 맞아 그것 때문에. 근데 문제는 원전이 텍소노미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유럽연합에서 텍소노미를 만들 때 그걸 이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서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이 있죠. 네, 네. 독일은 무조건 독일이나 뭐 스페인 이런 데는 수출해야 되니까. 독일이나 뭐 스페인 같은 쪽은 재생에너지로 다 가야 된다. 거기에서 원전은 포함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프랑스를 기축으로 해서 몇몇 국가들은 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거를 조율하다가 만든 방법이 있었죠. 조건을 걸게. 그러면 니네가 원전이 신재생 에너지가 되려면 그러니까 이 텍소노미가 되려면 대신에 두 가지 큰 조건을 지켜라. 방사능 폐기물 처리장, 방패장이라고 하죠. 우리 옛날에 우리나라 한참 이슈가 됐었는데 방패장을 만들어라. 완벽한. 그게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방사능 처리를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데를 만들어라. 또 하나가 뭐냐면 사고가 안 나는. 우리 그 후쿠시마에서 원전 네 터져가지고 맞아 그것 때문에. 물론 이제 유럽에서도 한번 러시아에서도 한번 터졌는데 그것 때문에 강화된 게 뭐냐면 그 핵연료가 만약에 문제가 생길 때 사고가 안 나는 핵연료를 써라. 그게 있나? 그쵸? 바로 의문이 들죠, 그게. 네. 그걸 이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근데 2030년이나 돼야, 35년이나 돼야 될까 말까?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방패장은 전 세계가 방사능을 안전하게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찾은 나라가 딱 한 나라 있습니다. 어디요? 핀란드. 왜요? 방사능 폐기물이 자연적으로 이게 방사능의 안 좋은 성분이 없어지는데 한 10만 년에서 20만 년 걸린다고 네. 하는데 네. 그러면 10만 년 동안 지질의 변화가 없어야 되는 엄청난 큰 안반층 밑에다가 그걸 가둬놔야 돼. 그거를 찾는데 30년, 주민들을 설득하는데 10년, 40년 만에 핀란드가 처음 이제 짓고 있어. 그죠? 원전이 그것도 몇 개 없는 나라야 또 핀란드는. 그렇죠. 인구도 별로 핀란드는 없어갖고 500만 밖에 안 돼. 우리나라보다 면적은 엄청 큰데 5배인가 그래도. 큰데. 참 그러니까 국민들이 착하네.
근데 문제는 거기는 인구가 워낙 없기 때문에 그런 자리를 찾을 수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딴거 돌아만 서는 없는데. 사람이 있잖아. 그죠? 네. 그리고 그런 안반을 찾기도 어렵고. 그러면 우리나라 만들 수 있을까? 방패장을 못 만들죠. 네. 그러면 절대 못 만들죠. 그런 연료 만들 수 있냐? 못 만들죠. 그거는 전 세계적으로 못 만들고 있어. 그럼 무슨 말이냐? 그 조건을 붙였다는 거는 하지 마. 마라. 음. 이거 네가 갖추고 오면 니네들한테 돈 지원해 줄게. 텍소노미라는 거 한마디로 돈을 지원해 준다는 얘기. 이게 돈 때문에 걸려서 날린 거야, 이게 사실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사실은 돈 때문에 걸리는 거예요, 다. 사람의 목숨보다 돈이 중요해. 근데 항상 이 명분과 안의 내용을 보셔야 되는 게 원전을 허가해 준 것 같지만 사실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유럽에 만약에 우리가 물건을 팔 때 원전으로 만든 물건을 못 판다는 거지, 나중에. 그러니까 세계적인 그런 기조로 봤을 때 원전을 줄여야 될 수밖에 없네요. 그렇지. 파이를. 그렇죠. 무조건 지금 줄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원전 되게 찬성하시는 분들 중에 그 밑바들이 많잖아. 미국 형님 무조건 이렇게 넘버원이라고. 봐요. 네. 밑바 1바들 많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미국조차도 1950년대 이후로 한 번도 원전을 세운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실 유럽 중에서 제일 에너지로 위기인 나라가 독일이잖아요. 물론 독일은 아예 원전을 안 하기 메르켈 총리부터 안 한다고 얘기를 한참 들었던 것 같은데 지금 아까 얘기했던 EU가 이제 텍소노미를 원전을 들어갔으면은 그럼 독일도 혹시 여기에 원전 할 수도 있는 그런 건 없나요? 아예 없어요. 아예 계속 그건 정책적인 거니까. 지금 유럽의 정치를 보면 녹색당이라든지 이런 네. 쪽이 굉장히 그 정치 세력을 많이 잡고 있기 때문에 계속 그쪽 방향으로 갈 거고, 그리고 이제 또 어차피 탄소 조정세 해가지고 뭐 이제 관세 아닌 관세 장벽을 만드는데 그게 내후년부터죠. 그럼 우리나라는 이제 유럽에 수출하려면 그거 이제 맞을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요즘에 뭘 보셔야 되냐면 왜 우리나라 기업들이 얼마 전에 현대차가 울산에다가 전기차 공장을 짓는다 그랬는데 환호했잖아요. 노조가 환호를 했죠. 왜? 자기네들 일자리 안 주니까. 근데 잘 보셔야 돼. 과연 그게 그 차를 만들어서 팔 수 있을까? 거기는 전기를 뭘 쓸까요? 원전 아니면 탄소 발전을 쓴 그 석탄 발전을 한 걸로 만들겠죠. 그러면 울산에서 만든 차는 내수용밖에 못해. 수출 제한이 걸리니까. 수출 제한이 걸려. 그게 아직 기한이 좀 남았지 않습니까? 2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25년? 네. 그리고 더 재밌는 건 왜 네. 그러면 기업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러죠. 왜 우리나라에다 공장 안 짓고 자꾸 미국이랑 유럽이랑 해외에다 짓냐. 그거 맞추려고. 아리백 맞추려면 미국에다 공장 져야 돼. 왜? 미국은 공장을 짓을 때 전기를 어디서 갖다 써야 될지를 정하거든. 전력회사를. 그렇죠. 근데 그 전력회사가 신재생 에너지를 만드는 애야. 그럼 네. 그걸 갖다 쓰면 되죠. 근데 우리나라는 없잖아. 그러니까 외국. 전력망을 자기가 선택할 수가 없잖아. 그래. 네. 그러니까 글로 가야 되는 거야. 재밌다. 근데 그럼 방향 그러면 삼성전자가 고민을 안 할까? 앞으로? 하죠. 고민해야 될 거야. 크죠. 삼성의 엄청 고민이. 그래서 삼성전자가 미국을 상장한다는 얘기가 그 말인가? 미국의 그래서 파운드리.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해외 같은 경우는 큰 기업들은 발전소를 본인들이 짓죠. 전기가 그래. 비싸니까 직접 지어가지고. 우리나라는 지금 전기를 너무 싸게 줘. 음. 기업들한테 개인들한테 비싸게 팔고. 그래서 한전이 부채가. 그러니까 기업들을 우리나라 이제 수출 주도로 기업을 먼저 키워야 된다는 이제 그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그 기조가 이어져 있기 때문에 기업들은 엄청 우대를 해주죠. 그러니까 문제는 기업들이 발전을 자기가 한다는 그런 생각을 안 해. 근데 외국은 전기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발전소를 만들어서 자기네 전기를 갖다 쓰는 게 더 싸요. 그렇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셔야 되고 결국에는 K텍소노미에 포함되고 주가 더 갈 수 있냐 원전 관련주 사시면 안 된다. 뭐 왜? 어제 사실 이집트발 호재 때문에 잠깐 올랐다 윗꼬리 많이 그러니까 그렇다고 달렸잖아요. 하면 원전이 망하겠냐? 네. 망하진 않죠. 근데 문제는 왜 안 망?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문제가 아니라 원전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개도국한테 파는 거예요. 뭐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들한테 파는 거지. 근데 네. 지금 점점 이게 우리가 처음 원전을 놨을 때보다 지금까지
국제적인 원자력 발전에 대한 기준이 계속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안전 기준이 네네. 비용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아, 비용이. 비용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 그러면 굳이 걔네들도 비싸면 할까? 안 하죠. 그래서 그 대안으로 원전에서는 SMR을 보잖아요. 그건 근데 너무 비교가 안 그것도 되나요? 너무 오래 걸려요. 아, 그것도 오래 걸려요. 한 5년 정도로 걸리는 걸. 예. 그럼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런 건 아, 아직 상용화에. 소형 원자력 원전 발전 이건 말은 좋은데 아직은 연구 단계. 사실 그런 부분을 그때 과장님이 안전성이라든지 또 뭔가 위험성의 측면에 있어서 상당히 그걸 그죠. 커버할 수 있다. 기존의 원전의 단점들을. 그래서 좀 유망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면은 어쨌든 차장님의 뷰에서는 원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지금 당장 뭐 파일을 아예 제재한다 이건 아니지만 줄어들고 있는 기조고 친환경 쪽이 봐야 되는데 주가가 참 안 가네요. 참 안 가죠. 네. 그러니까 이게 그 국내에 너무 이슈에 매몰되면 바보가 될 수 있어요. 맞아. 왜냐하면 전 세계적인 기조가 있죠. 트렌드는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주변에 전기차 충전할 데 없다고 전기차 안 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지금도 있어요. 네. 스마트폰 처음 나왔을 때 아이 무슨 이런 걸 해. 그냥 맞아. 투지폰 쓰지. 꼭 그런 새끼들이 있어. 새로운 거에 대해서 그죠? 거부감을 디지털 시계가 나왔을 때 시계는 아날로그야. 뭐 이렇게 얘기하죠. 네. 욕 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에 패션이잖아 이제. 시간을 몰라서 시계를 보는 사람은 없죠. 아, 역시 차장님. 나 이런 것도 차 이런 거지. 네, 네, 그리고 네. 손목이 살짝 허전하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람들이 생각을 잘 하셔야 되는 게 우리나라 뉴스는 반 이상이 광고고. 그러니까 신문지 아직 보시는 분들 있죠 이렇게 우리 사무실에 가도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 보면 꼭 신문 맞아. 책상에다 신문. 오빠. 근데 뭘 얘기하면 몰라 이슈를. 그러니까 그 한정된 지상의 신문만 보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셔야 된다. 왜? 지금은 전 세계 주식시장이 같이 움직입니다. 그죠. 그렇죠? 좀 눈치 빠르신 분들은 미국 시장에서 관련된 섹터, 주요 섹터도 종목들 다 보시죠. 그러면 오늘 뭐 오르겠구나 대충 나오죠. 네. 그런 거랑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 결국에는 지금 그럼 신재생 에너지는 그럼 뭘 사야 되냐? 맞아요. 뭐 사야 돼요? 뭐 사야 되냐? 대장주를 사야지. 현대솔루션? 네, 저는 제일 좋아하는 거는 사실은 가장 깔끔한 건데 예. 하나솔루션은 사실은 사업 내용 안에 예. PVC 뭐 이런 게 들어가 있기 가성소다랑 때문에 다 있어요. 예. 좋아 보일 수는 있지만 옛날에 LG화학이랑 비슷하다. LG화학이 일반 화학도 하고 뭐 2차 전지도 하고 막 이랬던 때처럼 약간 그리고 저는 분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현대 에너지솔루션이 더 깔끔할 수 있고 그런 그렇죠. 부분에서는 그런 면에서는 그리고 그러니까 삼성 SDI가 이제 그것만 하는 것처럼 또 하나는 CS 윈드 뭐 동구 SNC 뭐 삼강 MNT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CS 윈드가 그냥 대장이다. 풍력. 풍력에서는. 왜냐하면 우리나라 인정해야 될 거 풍력은 우리나라는 기둥밖에 못 만든다. 위에 터빈 있죠. 날개 네. 돌아가는 거. 네. 이거 다 덴마크 얘네들이 만들죠. 그럼 상강 MNT는 아니다. 네. 삼강 MNT는 해상 풍력 관련주로 엮여 있는 건데 삼강 MNT는 사실은 엄청난 기술을 갖고 있는 애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게 해상 풍력이 생각보다 많이 안 깔리면 돈이 안 돼. 그리고 이게 재밌는 건 그러니까 삼강 MNT 한번 그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 네. 얘네들의 기술력은 한마디로 이따만한 철판을 이렇게 기둥을 만드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게 파이프 반이 두께가 이만해. 막 이만한 거야. 후판이라고 하죠. 후판. 네. 조선에서 후판이 두꺼운 너 옛날에 후판이 뭔지 몰라갖고 두터울 후. 또 한자를 써요. 여기는 또 후판. 두꺼운 함. 한국이 일본의 영향일 것 같은데. 네. 두꺼워야지 빵꾸가 날 거 아니야. 그죠? 네. 근데 이거를 구부려서 파이프를 만드는 애들이 삼강 MNT. 근데 그런 엄청난 구조물을 밑에다 박아야지 이게
유지가 되는 거니까 네. 그것 때문에 이슈가 됐던 거고 해상 풍력을 그러니까 슬슬 마무리하자는 건데 예. 그래서 이제 대장주는 CS 윈드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전 세계에 다 깔아놨다. 왜? 기둥이나 파이프는 무겁잖아. 네. 무거우면 운반비가 많이 들어요. 그죠. 그러니까 곳곳에 공장이 있어야 돼. 근데 유럽, 아시아, 미국에 다 있는 데가 CS 윈드밖에 없어. 아,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에너지에 대해서 글로벌리 쫙 흐름을 훑어드렸으니까 아마 도움이 충분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흐름을 봤더니 지금 오늘은 태양광 쪽인 것 같고, 말씀하신 CS 윈드도 CS 윈드는 길게 1% 예, 아, 정도 길게 오르고 봐야죠. 있네요. 네, 오늘 흐름 나쁘지 않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앞서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가 났는데 야부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 LG 에너지 솔루션은 우려와 다르게 크게 안 빠지잖아요. 그죠? 크게는 안 빠지지만 그래도 오늘 이거 보면 좀 재밌을 쓰고 보면 좀 재밌을 것 같긴 해. 물론 기간이 팔기는 하겠죠. 그래도 뭐, 그렇지 그렇게 많이 팔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이거를 연속 양매수 들어오고 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 지금 사야지. 예. 다 맞죠? 예. 전문가들 필요 다르다니까. 그럽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 지금 속보가 나온 게요. 위메이드가 2분기 영업 손실 적자로 손실. 전환했다는 실적 악화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5% 넘게 빠지다가 지금은 4%대 마이너스 보이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 뭐 양대 지수 모두 지금 마이너스로 보이고 있는데 어제 뭐 기술주들 나스닥에서 좀 힘들었잖아요. 그렇죠. 간망세가 짙을 걸로 보입니다. 결국은 내일 FOMC에 대한 네네. 그런 불확실성, 가이던스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FOMC에 애플의 뭐 여러 가지 발표가 있으니까 오늘 끝까지 좀 힘내시고요. 2,400선은 지지가 되길 바라보면서 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